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9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저녁 대구에서 할머니를 만나 약 10여 분간 만났다고 하는데요. 윤 당선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전하는 팩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경향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은 최초 보도에서 이 할머니가 불쌍하다라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근데 이후 이제 한겨레 등 보도에서는 용서한 건 없다. 다른 것은 법에서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M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별다른 얘기 없이 당선인을 안쓰러워 한번 안아줬지만 불쌍하다고 말하거나 용서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이 정의기억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서울 서부지검이 성산동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 그리고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조금 전 5시 반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네, 오랫동안 네. 압수수색이 실시가 된 거고 이게 이제 고소고발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횡령죄나 배임죄, 지금 사기죄 등이 고소 고발이 돼 있거든요. 예. 회계 자료를 보는 거고요. 시간이 걸린 거는 컴퓨터 자료 다 지금 떴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압수수색은 빠르면 좋아요. 빨라야 되고 늦으면 뭐 네.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 자료 회계 자료 지금 외부 감사 받아서 하려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져갔다. 이 네. 부분이 이 감사 받을 상황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이건 무조건 수사 상황으로 가버린 게 그 부분 조금 빨라서 좋았는데 네. 결국은 이거 수사로 가버렸다는 그런 게 조금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 할 일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걸 보고 그 자료를 갖고 오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조금 전에 이제 곽우신 기자가 전해주신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인과의 만남. 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위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네. 그건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본다면 이게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다음에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끝맺음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요. 근데 압수수색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부 감사를 받기로 했는데 압수수색 굳이 안 해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첩시킨 것도 빠르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어떤 이제 그 내역을 내라고 다 했으니까 내라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쭉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렇게 하죠, 같다면 통상은. 이제 검찰에 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이럴 수 있다 네. 절차상. 그게 절차상 맞는 건데 지금 경찰에 내리지도 않고 직접 수사를 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이제 압수수색한다. 네. 그냥 채널 A하고 비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채널 A하고 비교된다는 거 무슨 말이죠? 압수수색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려면 이건 너무나 빨리 한 거고요. 네. 통상 이렇게 이건 너무나 빨리 한 건데 네. 어떨 땐 너무나 늦게 또 할 때도 있고. 채널 A 같은 경우 기자들이 저지했으니까 아니요, 조지하기 전에도 먼저 들어갔었어야죠. 바로 전격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러니까 추가 기자회견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며칠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25일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자도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다른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은 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윤미향 당선자를 부른 이유가 배신자가 옆에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워딩을 썼다라고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신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저도 이제 이 기사를 꼼꼼히 봤는데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느냐. 그렇죠. 아마 이런 맥락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애증의 관계 같아. 애증의 관계. 예.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를 피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당선자 모임이라든가 이제 자리를 피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까지 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 기류가 달라졌다 뭐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응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나 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야당 등의 사퇴 압박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그 가지를 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 일면에 실었던데요. 그러니까 그 유경식당 그 종업원들 네. 이제 탈북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경식당 어떤 종업원들과 이들을 도와줬던 변호사가 그 안성 쉼터에서 네. 그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재월북을 권유를 했다. 이런 요지에 지금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지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월북을 회유했다. 지금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경위를 놓고 본다면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뭐 전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당수가 이건 기획 탈북이었고 우리는 탈북인지 몰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북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월북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과연 맞는 건지 검증이 필요한 이것도 부분인 검증해야 것 같고.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들이 어떤 민변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네. 뭐랬냐면 제대로 좀 온 게 맞는지 그 뭐 재판이 지금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표현하자면 회유일 수 있지만 본인이 정말 이게 기획적으로 왔거나 본인이 남에 오는 걸 모르고 지금 완 상황이라면 네. 회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이제 경위는 그 이들이 그런데 안성 쉼터에 와서 어떤 그 모임을 갖게 됐던 또 경위. 네. 어떤 이것도 좀 사실은 좀 그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두 갈래로 좀 포인트를 좀 뽑아가지고 일단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일단 이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가지가 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끝맺음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133건의 법안을 포함해서 총 141건의 안건을 2시간 40분 동안 처리를 했는데요. 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21명 재석 의원으로 시작은 했는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생기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두 번의 재투표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결국 15,311건의 법안은 결국 폐기 처리됐고요. 접수된 법안의 63.5%가 폐기가 된 겁니다. 역대 네.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가운데 결국 뭐 구하라법, 종부세법 개정안, 제주사상 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 등도 다수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법인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처리된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예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과거사법이겠죠. 2010년 임기 만료로 해산되었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년 만에 재가동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형제복지원 고공농성의 당사자인 최승우 씨가 이날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고공농성 한 것 때문에. 근데 본회의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결국 이 배보상 문제 조항은 삭제가 된 채로 처리가 되어서 또 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그 외의 법안들 중에서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기되게 되었고요. 또 N번방 방지법도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불법 성착취물은 다운로드,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사업자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까지 끼워 넣어지면서 또 논란이 앞으릴 것 같습니다. 이 과거사법은 이제 진하위법, 진실과하위 과거정리위원회법인데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 법은 이렇게 좀 갱신되는 어떤 위원회를 갱신시켰습니다. 4년짜리를 갱신하고 하다가 2010년도에 당시 뭐 한나라당입니다. 이게 반대하는 바람에 갱신이 안 됐던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렇죠. 좀 10년간 조사하다가 지금 말았던 상황이고 당연히 이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말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조사도 뭐 중요하죠. 그 조사를 통해서 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빠져버려 가지고 네. 사실은 그래도 통과해가지고 위원회가 작동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지만 보상 부분은 21대에서 다시 한번 또 달아야 됩니다. 이거 뭐 안 그러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피해자들 진상 규명하면 뭐합니까? 보상 받는 절차가 법적으로 몇 년씩 또 걸리고 뭐 소멸시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문 발차 말고 일단 발차. 그렇죠. 개문도 아니에요. 그냥 가기만 한 거예요. 일단 그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다시 만드는 길을 네. 열어놓고
활동을 일단 재개를 하면서 그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 문제는 다시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가 개정이나 이런 네. 걸 통해서 모색을 한다. 무조건 추가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엄청난 양의 어떤 그 법안들이 폐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반드시 살려야 되는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살려야 되는 너무 법안이요. 많나요? 일단은 그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법이 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결국 막혔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1대 국회 가서 하시죠라는 말과 함께 이제 보류가 됐는데요. 잠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은 아니신데, 네. 그렇죠?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또 이제 문화예술 성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인데 네. 이날 이제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관사죠. 김도읍 의원하고 장재원 의원 등이 이제 관례 절차 등을 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논의가 넘어가게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이번에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21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속기록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환노위 고용소위위원장이었던 이미자 네.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빼고 가자. 그러고 하니까 이제 한정의 민주당 간사 등도 물리적 시간이 좀 걸리니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는데 일단 예술인만 넣고 가자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대로 흘러가게 됐거든요. 네. 결국 여야가 너무 쉽게 합의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이후에도 논의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부활시켜서 논의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죠. 상당히 많고요. 근데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막판에 추가된 안건이 있다고 좀 하는데요. 그게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라는 직책을 만들었다고. 연봉 억대라고 하는데요. 뭐 원래는 그 당직자들이 를 챙겨줬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식구 챙겨주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각 당마다 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어요 원래. 그렇죠. 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교섭단체별로 정책연구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원회 각 배치가 돼가지고 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보조해주고 정책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네. 기존에 67명이었다가 77명으로 10명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자리가 결국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들이 있는 거죠. 야 이런 거는 잘합니다. 순식간에요. 잠깐만 억대 연봉이에요? 이게 박사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그건 정확히 뭐 학력 부분에 자격 대해서는 요건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학사라 혹시 안 돼? 저는 박사인데요. 박사세요? 포박 박사입니다. 뭐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 네.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가 왜 필요할지 예. 지금 말했던 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논의 하나 없이 그냥 본회의에 하나 설정 넣어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날렵하게 하네요. 아주 날렵하게. 슬쩍 네. 대단합니다. 참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는 아까 그 처리한 것 중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하는 법안도 처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법 개정안이 묶이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었다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면 드러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마음대로 정하게 네, 되는 이제 거예요? 이 인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통신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N번방 방지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거를 하나 주면서 대신에 그렇죠. 사업자들이 수건 사업이었다 하는 해결해주는 약간 이게 트레이드가 돼야 할 건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종의 트레이드가 된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포털 업자, 통신 부가업자한테 책임을 부여하면서 뭔가 권한을 하나 준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논의가 제대로 됐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러면 통신요금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릴 수 있죠. 인가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경쟁이 붙어서 통신요금이 내려갈까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거죠. 올라가고요. 담합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큰 회사 세 개인데 이거 세 회사가 묵시적으로 담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겠죠. 과점 상태에서. 예. 지금도 통신요금 장난 아닌데. 넘어가죠.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MBC 또 뉴스타파 등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한만호 비망록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가 이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최종 유죄 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 여러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이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라면서 비판을 했죠. 또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 내부에서는 우회적으로 재심 필요성에 대한 언급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장문의 반박 보도자료 내놨다면서. 네, 굉장히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요약을 좀 해보면 네. 이 한만호 비망록이 한 씨가 이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계획 등을 기획한 자료라면서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됐었는데 네. 근거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그 자료였고 증거였지만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이 얘기죠, 간단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미 그 당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데 지금 마치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조명되는 거라면서 이 결국 법원도 비망록 허위로 판단해서 유죄 판단을 한 건데 왜 들고 나오느냐 이래서 상당한 불편함을 그러면 미쳤습니다. 한번 박지훈 변호사께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유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네. 유죄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렇죠. 신규 증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재심을 이제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재심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신규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냐라는 게 제 질문의 그렇죠. 포인트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증 같은 게 이제 밝혀져야 돼요. 아, 위증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형사 사건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재심 사유가 되는데 문제가 지금 한만호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했네요. 사망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걸려요. 재심은 어려워요, 사실은. 음. 새로운 증거긴 한데 그 새로운 증거가 위증 사건 등을 통해서 네. 밝혀졌을 때 재심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른바 지금 이춘재 사건 같은 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한만호 씨는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게 위증이라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버렸죠. 정반대 위증을 했다고 지금 그렇죠, 처벌받은 그렇죠. 경우잖아요. 근데 원래 그래됐기 때문에 이건 재심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뭐 청구는 그래요? 가능한데 네. 재심 사유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조사의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이제 검찰이 되는 거죠. 검찰이 될 수도 있고 좀 정치권, 뭐 특위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실상 재조사의 뜻을 내비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네. 해석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를 만약에 검찰에 그러니까 그 지시를 한다고 네. 가정을 해보죠. 근데 윤석열 청장이 싫어, 못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안 할. 그 지금 김한희 사건은 비슷한 어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장문의 보도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고 봐야 높죠, 되는 거죠. 높고 일단은 이 한만호 비망록을 다 냈는지 법원에 네. 또 이 발췌해서 냈는지 이런 것들 좀 가려야 됩니다. 음. 한 비망록만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희는 뭐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재판 자료가 아닌 비망록 자료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법관들이 보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 허위 증거다 이렇게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근데 과연 얼만큼 제출이 됐고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밝힐 필요가 그럴게요. 있겠죠. 이 문제는 이제 잠시 후 3부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자세히 그 질문 드려볼 계획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받았다는 정치 자금이 9억이라는 9억이죠. 거 아닙니까? 예. 이때 이제 그 대법원 가서 전원 합의체 회부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고 6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과 무죄 판단이 갈렸던 네.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함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그거 말고도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유하거나 뭐 진술 연습시키고 이런 비망록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 안 되죠. 그건 불법적인 수사가 되는 불법 거죠. 수사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직권남용죄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거는 재판은 재판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그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이 비망록이 그 재판 때 법원에 제출이 됐지만 근거 없다고 배척된 거와는 무관하게 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형사처벌이 돼야 한만호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한만호 씨가 그런가요? 없는 게 지금 결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점만 확인을 하고 3부로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